안녕하십니까? 깽호의 경제 이야기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꺾이지 않는 시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이 잘 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등 경제 시장이 상당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작년 서울 아파트 매매 통계가 나왔는데요.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역대 최저 수준인 12,000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매매 건수는 부동산 경기가 가장 나빴던 12년에 41,000건과 비교해도 약 30%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월세가 많이 늘고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죠. 미국 시간으로 14일 날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었습니다. 예상치를 웃도는 그런 숫자가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나스닥은 0.57%나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CPI 수치가 예상보다 높지만 그러나 최악은 면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기술주가 많은 나스닥 시장이 잘 버텼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웰스파고의 애널리스트 팀은 미국은 현재 침체장은 끝났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강세장도 아니기 때문에 좋은 주식, 우량주를 잘 선별해서 담아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습니다. 올해 미국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드랜딩, 경착륙은 하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요즘 프랑스와 영국 증시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두 나라 증시 나란히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인 CAC 40 지수 올 들어 14%나 올랐습니다.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프랑스 명품주들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런던 FTSE 100 지수도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쉘과 BP 등 대형 에너지 회사가 많은데요. 이 주가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증시가 지금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난 1월 2010년 이후로 두 번째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습니다. 1월 달에만 6조 3,700억 어치를 샀습니다. 그리고 2월 들어서도 13일까지 약 1.8조 원어치를 매수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현대차, 신한지주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입니다. 코스피 차트 지난주 대비해서 약 0.44% 하락했고요. 올 초부터 보면 현재 약 10%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상해 종합 주가지수 지난주 대비 약 1% 정도 떨어졌고요. 연초부터 보면 약 3.5%가량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 지난주 대비로 약 0.4%가량 하락했고요. 연초 대비로 보면 6.67%, 약 7%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주 대비 0.24% 올랐고요. 연초부터 보면 약 13%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지금 나스닥 차트가 저희가 비교하는 지수 중에서는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유로스톡스가 두 번째인데요. 지난주 대비 1.7% 올랐고요. 연초부터 보면 약 11%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지금 유럽 쪽, 특별히 영국과 프랑스 쪽 증시가 굉장히 뜨겁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비트코인 지난 5일간 대비해서 지금 12.6% 올랐습니다. 연초부터 보면 약 48%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로서는 가장 뜨거운 영역입니다. 텍사스 원유 가격 연초부터 보면 약 5%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재고가 생각보다 많다는 통계가 발표되면서 유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금 가격 일봉 차트입니다. 지난주 대비해서 1.2%가량 떨어졌고요. 연초부터 보면 약 1%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몇 주 사이에 굉장히 많이 내렸죠. 미국 2년물 국채금리 6개월 차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안 꺾이고 있어서 최근 한두 주 사이에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죠. 작년 11월 초가 4.75%로 전고점이었는데 지금 4.6%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전고점에 육박한 상태죠. 10년물 국채금리는 그거보다는 덜 올랐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2년물 국채금리와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미국 달러 인덱스 다시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 1200원 초반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200원 후반대를 넘어서 이 영상을 찍는 토요일 저녁에 1달러당 1300원까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경우의 경제 이야기, 오늘 꺾이지 않는 시장이라는 제목입니다. 13일 날 미시간대에서 소비자 심리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인플레 기대치가 2월에 4.2%로 나왔습니다. 1월은 3.9%였거든요. 1월보다 지금 인플레 기대치가 높아진 거죠. 휘발유 값도 지금 미국에서 오르고 있고요. 주택시장 경기도 따뜻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다음 날인 14일 날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었는데요. 예상은 6.2%였는데 6.4%로 나왔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자꾸 많이 떨어져야지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는 뜻인데 12월 6.5%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수치로 해석하고 그날 6.4%라는 수치에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16일 날은 예상보다 높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전달 대비해서 0.7%나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생산자 물가지수가 높으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강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날 채권금리가 상승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좋으므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연준이 계속 긴축을 할 것이고 긴축 효과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즉 인플레이션율이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지금은 하락 중에 일시 상승한 베어마켓 랠리라는 생각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시장 분위기와 싸우지 말라, 상승하는 주식에 올라타야 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입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노동시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잘 버텨내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둔화 추세로 접어들었죠.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또한 유럽 경기가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고 있죠.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는 좀처럼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고 인플레이션율이 강하죠. 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두 가지가 지금 강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8절에 보면 제비를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강한 자들 사이에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이 제비를 뽑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비를 많이 뽑았습니다. 12제자 결혼이 생겨서 마띠아를 뽑을 때도 제비를 뽑았다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오늘 읽은 잠언 18장의 강자들 사이의 해결책도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꺾이지 않고 강하게 계속 상승 랠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강한 인플레이션과 강한 시장은 서로 공존할 수 없죠. 결국 누구는 꺾이고 누구는 이길 텐데, 성경이라면 강한 자들 사이에서 제비 뽑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시장에서는 제비 뽑기로 정할 수는 없죠. 현재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강하고 계속 꺾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꺾이지 않는 시장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괭호의 경제 이야기,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